안녕하세요, 투군입니다. 이번 시간에 해드릴 리뷰는 80년대 로봇 애니메이션 3부입니다. 1, 2부 먼저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987년에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기동전사 건담 후속타로 기획된 작품으로 처음부터 건담의 리뉴얼을 작품의 컨셉으로 삼았기 때문에 메카닉 디자인부터 시작해 인물의 구도까지 기동전사 건담과 흡사한 점이 많죠. 특히나 후반부의 노선 변경으로 논란이 있었던 점 때문에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게 됐다고 하며, 리얼 로봇 팬들은 토미노의 살벌한 작품관에 질린 나머지 감독 칸타 타케유키에게 꽤 기대를 걸었다고 하고, 드라고나와 자주 비교되곤 하는 기존의 건담 시리즈가 전쟁이라는 소재에 무거운 주제와 그 사이에서 방어하는 주인공을 그린 것이었다면, 드라고나는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와 허세 잘 부리고 부침성 좋은 전형적인 개그 주인공들을 내세움으로써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두었죠. 또한 거대 로봇물 최초로 전자전 전투 묘사를 보여준다든가 빔 병기보다 실탄 병기를 강조했다는 점, 오프닝에서부터 캐릭터들의 설정까지 당시 크게 히트했던 항공영화 탑건의 영향도 많이 보이죠. 분명 잘나갈 수도 있었던 이 작품의 평가를 가른 것은 앞서 말한 작품 분위기 반전과는 다른 방향의 노선 변경으로, 작품 중반부터는 매출 부진의 영향으로 상당 부분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주역인 드라고나 팀보다 인기가 높았던 기가도스의 푸른매 마이오 플라토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사실상 후반부 주역 교체라고 해도 될 만한 사태가 발생하죠. 심지어 최종화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도 우주에 뜬 마이오의 얼굴이었고, 이 때문에 이 작품은 푸른매 전기 8겐이라는 별명이 생겨버렸죠. 나름대로 의욕적인 기획의 작품이었으며 당시 잡지 뉴타입의 브로까지 끼워주며 설정과 스토리를 알리거나 하는 등 여러모로 마케팅에 신경쓴 부분이 보이지만, 방영 당시인 1987년은 리얼 로봇물 자체가 몰락의 징조를 보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딱히 상업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반다이는 로봇물 스폰을 잠시 끊었고,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리얼 로봇물은 1990년대 초반까지 방영되지 않았죠. 메카닉 자체나 프라모델 등은 꽤 호평을 얻었는데, 특히 드라고나 1 커스텀 프라모델은 내부 프레임, 외장 장갑 구현이라는 특이한 구조로 인해 시대를 앞서간 프라모델이라고도 하며, 한국에서는 아카데미에서 반다이제 드라고나 1, 2 프라를 복제해서 내놓았었고 역시 인기가 좋았죠.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나왔던 일본의 OVA SF 애니메이션으로 OVA 황금기 시기 대표자 메가존 23 윌리를 제작한 스즈키 토시미츠 원작의 갈포스를 통해 이름을 알린 애니메이터 소노다 케니치가 캐릭터와 메카닉 디자인을 맡은 배틀슈트를 입고 싸우는 4인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터미네이터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이버 펑크 성향의 SF 액션물로 메가존 23과 비슷한 성향 지향의 퇴폐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의 미소녀, 액션, 메카닉이라는 웬만한 세일즈 포인트는 다 짬뽕한 작품으로 1980년대 시점에서 바라본 서력 2032년의 메카 도쿄를 배경으로 어둠의 집행자 나이트 세이버즈의 활약을 그리고 있죠. 당시 60만 장 이상 판매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고, 훌륭한 작화, 음악, 성우진에 힘입어 버블 전성기인 당시에 나름 인기가 좋아 관련 화보집도 많이 나왔으며, 성우 겸 전문가수 오모리 키노코가 부른 OST의 음악도 상당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본작에서 묘사되는 주연들의 강화복인 하드슈트가 이 작품의 아이덴티티로 여성적인 매력을 살림과 동시에 병기로서의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줘 주목을 받았고, 각 부분별로 뜯어보면 추부터 시작해서 하일까지 상당히 여성성을 어필하고 있지만 강화 갑옷답게 전체적으로 육중하고 견고한 느낌을 일치하나 지금도 매력적인 메카 디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1987년작 OVA로 반다이 비주얼이 투자했고,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메가존 23 등으로 유명세를 떨친 히라노 토시키가 감독을 맡았으며 1989년 7월에 발매된 3화로 완결했죠. 이후 당시 로봇 애니메이션 붐을 타고 한국에도 수입되어 1994년에 트러스트 비디오에서 크로스 파이터란 제목으로 VHS가 1편으로 발매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마징가 시리즈의 후속작으로 마징가 부활 프로
프로젝트인 대마징가 계획이 중간에 파토나면서 이를 아까워한 히라노 토시키 감독이 약간 기획을 바꾸어 오리지널로 만들기로 하면서 제작되었고, 당시 이 작품에 예정된 제목은 대우조 합체 로봇 미루엣이라는 제목이었으나 오오바리 마사비가 단가이오라는 타이틀을 제안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87년작이지만 OVA이기도 하고 초기 제작 예산을 쏟아부어서 퀄리티는 상당히 뛰어나며 주요 스토리는 우주를 지배하던 거대 해적군단 벙커와 초능력을 쓰는 주인공들의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이 된 이유는 제작비에 비해 이익이 안 나서 중단당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으나 히라노 토시키가 정정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예상보다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흥행은 성공했는데 히라노 토시키가 스토리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모르게 되어 일단 3화까지 만들고 나중에 다시 만들기로 했죠. 하지만 3화 제작 후 다들 이런저런 일을 하다보니 제작팀은 흩어지고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만 연재 중단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1987년 1권으로 발매된 거대 로봇물 OVA로 감독은 내시기 히로시로, 본작이 감독 데뷔작이고 토호와 아시 프로덕션의 합작으로 제작되었죠. SF적인 배경에 마경 외전이라는 부제에 걸맞는 비경 탐험적인 내용을 다루는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으로 탄탄한 제작진의 구성으로 시작된 기획이지만 어째서인지 프롤로그 격인 1권으로 마무리되었고, 후속편의 기획 자체는 되어 있었다는 모양이나 아무래도 판매량이 그다지 높지 않아 결국 후속편은 취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내용이 지속되었다면 남아있는 코우르 문명의 유적지를 찾아다니는 내용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죠. 주인공 라이엇의 무기가 채찍과 유사한 휜 띠라거나 기껏 찾은 목표물이 유적의 파괴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등 인디아나 존스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종종 보이죠. 1988년 4월 13일부터 동년 12월 21일까지 방영된 애니메이션으로 방송 전이나 방송 중에 애니 관련 잡지에 실린 특집 기사에 따르면 1986년 방송 개시한 세인트 세이야의 데이티의 탄력을 받아 제작된 소위 배틀 슈트물 내지는 갑주물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품화 쪽도 다른 배틀 슈트물과 마찬가지로 주인공들의 피규어 소체, 장갑 파츠나 무기를 장비시키는 완구 상품이 주력이었죠. 각종 설정 및 스토리에 제작 당시 변신 히어로 애니에서 다루어진 요소들을 다수 채용했지만 시대적 배경이 당시로서는 근미래이던 21세기 전반의 주인공 측이 초자연적인 배경을 거의 갖지 않고 사이복으로 강화된 육체나 이를 탄생시킨 과학력을 구사하여 전투를 한다거나 주인공들이 표면상으로나마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 나오는 등 여러 면에서 경쟁작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했으며 메탈히어로 시리즈를 그대로 애니로 옮겨온 나름대로 실험적인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죠. 내용 자체는 권선징악적이며 사이복으로 개조한 3명의 남녀가 요마 제국이라는 정체불명의 집단으로부터 도쿄마을 근처에 세워진 메카로 시티를 지킨다는 심플한 내용이죠. 한국에도 수입하여 슈퍼인간 보그맨이라는 이름으로 총 24화까지 발매되었으나 본작의 후반부 부분은 무슨 이유에선지 들여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TV판 종결 후 OVA로 나온 후일담인 이것은 또 정상 발매했고 일본판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전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1990년에는 더 라스트 배틀이 보그맨 특공대라는 제목으로 해성 돌핀이라는 곳에서 비디오로 출시되었죠. 1988년부터 방영된 선라이즈에서 제작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초등학교 4학년생 이쿠사베 와타루가 신부계로 불려가 자신이 만든 차륵 인형에서 나타난 마신 류진마루와 함께 천개 산의 위기를 구한다고 하는 이게 소환물 판타지 로봇 애니메이션이죠. SD 로봇 애니메이션의 선구자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아이가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목표로 해 제작했고, 당시 유행하던 드래곤 퀘스트 같이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정보를 얻고 아이템을 얻어서 진행해 나가는 RPG풍 스토리 전개에 독특한 세계관이 먹혀 폭넓은 인기를 획득했죠. 특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마을 사람과의 관계, 길가에서 주운 아이템 같은 것이 나중에 복선으로 폭발하는 전개가 매우 일품으로 이후 시리즈가 작품 해석이 좀 막 나가서 비난받은 것과 달리 무난하게 RPG풍 개그 애니로 끝까지 그려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선 평이 제일 좋은 시리즈라고 하죠. 작가도 스튜디오 라이브와 나카무라 프로덕션이 담당해 작화 수준이 꽤 높습니다. 다만 그림체를 위주로 작화를 평가하는 한국에서는 캐릭터 디자인이 단순하고 기괴한 경우가 많아서 작화가 저평가되는 편이죠. 밀리터리 SF 소설 은하영웅 전설의 애니메이션으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이시구로 노보루 감독의 주도하에 제작되었고, 역대 일본 OVA 작품 중에서 최장편이란 타이틀을 달았다고 합니다. 1988년 첫 극장판인 내가 나아갈 별들의 대항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소설의 정전에 해당하는 애니메이션이 OVA로 110화가 제작되었으며
이후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외전도 52화로 제작되었죠. 전체 110편의 본편 OVA 중 1기에 해당되는 1에서 26편을 1992년 대여 비디오 형식으로 더빙하여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재밌게 볼만한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게 은영전 OVA의 처음이자 마지막 정식 유통이었죠. 일본의 TV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비디오로는 초반부는 번개전사 그랑조였다가 중반 부분부터는 슈퍼 그랑조라는 제목으로 바뀌죠. 한국에서는 90년대 키즈의 국민 애니메이션급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정작 본토 일본에서는 마신 영웅저 와타루 시리즈와 많은 면에서 비교되고 해당 작품의 아류작으로 오해도 받아서 큰 반향을 끌지 못하고 밀린 작품이었으며 두 작품을 다 맡았던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와타루가 완고 성적으로 우세였기에 그 후속작의 방영을 앞당기기 위해 그랑조가 조기 종영되었다고 하죠. 그래도 한국에서의 잘못된 소문대로 단순 망해서 조기 종영된 작품은 아니며 어느 정도 인기는 있었으나 아무래도 와타루와 같은 제작진의 연작이라 더 인기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결과물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도 OVA까지 따로 제작될 정도였고 중국 등 해외 인기도 제법 있는 편이라고 하죠. 성전사 단바인 같은 판타지 로봇물의 일종으로 보면 되고 서기 2050년 달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진이 발생하여 공기와 물이 생기고 발전하여 지구와 비슷한 세계가 되죠. 그리고 50년 후인 2100년 주인공 하루카 다이치는 우연히 달 관광여행 티켓에 당첨되어 달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여러 인물들과 만나 성장하고 마왕을 물리친다는 비교적 직선적인 스토리입니다. SBS에서 1993년 8월 17일부터 배트맨의 후속으로 편성돼 1994년 1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오후 5시 40분마다 방영하면서 개국한 지 2년도 채 안 된 신생 방송사 SBS가 순식간에 수도권 지역에서 KBS와 MBC를 눌러버릴 정도로 압도적인 시청률을 자랑했죠. 방영 당시 판매되었던 광고들이 현재 올드토이 마니아들에게 레어템으로 통하는데 추억을 자극하는 원작의 인기도 인기지만 각각의 판매 가격에 비해 어떤 등급이건 페이스 모드를 완벽하게 재현할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이버라 불리는 범용 인형 로봇이 일반화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로봇을 이용한 범죄에 대항하는 특설 경찰 부대 특차 2과의 개성 넘치는 member들의 일상을 다룬 만화로 패트 레이버라는 소재와 주요 캐릭터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작품들은 분위기나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작품으로 전개되죠. 첫 작품인 만화판은 주인공 팀인 특차 2과의 경험과 짬이 쌓여 발전한 레이버의 소프트웨어를 탐낸 샤프트 엔터프라이즈 소속 기획 7과의 오쭈미 과장과 히아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비밀 병기인 J9 그리폰을 이용해 레이버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일종의 기업 암투국이 주요 줄거리이죠. TVA는 원작이라 할 수 있는 만화판의 내용의 중심인 기획 7과의 싸움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만화판에 없는 그리폰 이전의 실험기 팬텀과의 싸움을 모두 합쳐도 총 9화로 레이버들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고 어찌 보면 로봇이 나오는 일상물 혹은 시트콤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캐릭터들이 모두 개성이 살아있고 입체적인 인물들이라 각자의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롭고 로봇 대결은 로봇 애니에서는 다 나오지만 이런 건 패트 레이버에만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1998년 동경만을 제방으로 둘러싸고 점차 땅을 메워나가 수도권의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대한 토목 사업 바빌론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높이 6에서 8m급의 범용 인형 작업기계 이른바 산업용 로봇인 레이버가 널리 보급되었죠. 하지만 그에 따라 거대 로봇이 레이버를 이용한 범죄 또한 빈발해졌고 경찰청에서는 그에 대항하기 위해 특과 차량 2라 불리우는 대레이버 범죄 전담 부서를 창설하는데 간단히 말해 로봇 범죄가 빈발하자 경찰도 로봇 부대를 창설해서 맞선다는 내용입니다. 사무라이 트루퍼 후속으로 방영되었으며 나가이 고의 원작을 바탕으로 썬라이즈가 제작해 큰 인기를 얻었던 거대 히어로 애니로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이나믹 프로 작품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나가이 고도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크리에이터로서의 열정을 되살려줄 의미가 깊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신화의 시대 때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선신 아가마와 사신 드라고 치열한 싸움 끝에 아가미는 드라고를 바위에 봉인하고 자신은 소멸하죠. 그리고 아가미는 소멸하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 자신의 분신 수신 라이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사신 드라고를 부활시키려는 수수께끼에져 드라고 제국이 지구를 침략하고 이에 선신 아가마의 피를 이어받은 소년 켄이 수신 라이거를 타고 대항한다는 내용이죠. 작품 자체는 열혈 로봇 애니메이션의 플롯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주역 기체인 바이오 아머 수신 라이거는 로봇이라기보다 울트라맨 같은 거대 특촬 히어로에 가까운 디자인과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천재 만화가 나가이고의 뛰어난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이색적이죠. 작품의 분위기도 나가이고가 즐겨 사용하던 신화적인 모티브를 따왔고 괴수와 싸우는 중세 기사물 같은 분위기로 당시 하이테크적인 분위기를 내세우던 거대 히어로물, 로봇물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반부에 메탈 라이트와 배틀 슈트라는 설정이 등장하면서 특촬 히어로물에서 거대 로봇물로 장르가 바뀌게 됩니다.